안녕하십니까? 늙어봤나 젊어봤다입니다. 혹시 어제 저녁에도 거실 소파 양 끝에 앉아서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시진 않으셨습니까? 리모컨 채널을 돌리는 소리, 무심코 내뱉는 한숨 소리,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우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 혹시 이게 요즘 당신의 저녁 풍경은 아니신가요? 마주 앉은 식탁에서 밥 먹는 내내 TV 소리만 들리고 서로에게 건넨 말이라고는 김치 좀 줘, 물 좀 갖다 줘 같은 단답형 대화가 전부이지는 않으셨는지요. 하루 종일 24시간을 한 지붕 아래 한 공간에 같이 있지만 서로에게 유령 취급을 하는 투명인간처럼 지내고 계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배우자가 어느 날부터인가 평생 같이 가야 할 동반자가 아니라 그저 밥만 같이 먹는 왼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젊을 때는 아이들 키우고 먹고 살기 바빠서 서로 얼굴 볼 시간도 없이 정신없이 살 때는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제야말로 한숨 돌리고 서로 마주 볼 시간이 생겼는데 막상 둘만 덩그러니 남겨진 지금 그 어색하고 차가운 공기가 숨막히게 다가오는 겁니다. 남편은 퇴직하고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만 보는 것 같아 꼴보기 싫고 아내는 사사건건 잔소리에 자기 마음 하나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황혼 이혼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 살았던 세월이 억울해서 남은 인생이라도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랜 고민 끝에 내린 힘든 결정이라면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저 서로에게 지치고 외로워서 다른 방법을 몰라서 포기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기엔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가장 예뻤던 시절, 가장 치열했던 시절, 아이가 태어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순간, 부모님을 여의고 슬픔에 잠겨 서로의 어깨에 기대 울던 순간, 그 모든 순간을 함께 겪어낸 세상 유일한 내 편이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좋았던 시절도 죽을 만큼 힘들었던 시절도 함께 버텨온 전우와 다시 웃으며 이야기하고 서로의 등을 토닥여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부부 사이가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성격 차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살았는데 성격이 다른 걸 이제 와서 알았을 리가 없죠. 바로 대화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감정의 변비가 아주 심각하게 걸려있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대화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통보나 지시 혹은 잔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오늘 저녁 뭐야? 보일러 껐어? 애들한테 전화는 해봤고? 이런 대화에는 마음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사무적인 관계, 회사 동료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묵혀뒀던 서운함이 폭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내가 몸이 아파 저녁을 대충 차렸습니다. 남편이 무심코 한마디 툭 던집니다. 오늘은 반찬이 왜 이것뿐이야? 남편은 정말 다른 뜻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걸 수도 있죠. 하지만 아내의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아픈 건 보이지도 않나? 평생 밥 차려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반찬 투정이나 하고 있네. 결국 아내는 폭발하고 남편은 아내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냥 물어본 걸 가지고 왜 저렇게 예민하게 굴어?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저희 세대는 더 그렇죠. 남편들은 평생 밖에서 일하며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속으로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가장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그런 무뚝뚝함과 무심함에 수없이 상처받으면서도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말해봤자 뭐해, 알아듣지도 못할 텐데 하고 입을 닫아버린 거죠. 그렇게 수십 년간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오해와 서운함이라는 독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온 겁니다. 이제 와서 뭘 바꾸냐고요? 아닙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바꿔야만 합니다. 남은 인생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모르는 그 긴 세월을 가장 가까운 사람과 등 돌리고 외롭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의 어색함을 견디고 다시 한번 서로에게 유일한 내 편이 되어주시겠습니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아주 사소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기적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강물도 봄이 오면 녹아내리듯 우리 부부 사이의 얼음장 같은 침묵을 깨고 따뜻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비법.
지금부터 그 기적을 만드는 구체적인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밥만 같이 먹던 왼수를 다시 세상 둘도 없는 내 편으로 만드는 기적의 부부. 대화법 그 첫 번째 열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판단 대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판단부터 합니다. 또 잔소리하네, 또 삐졌네. 하지만 이런 판단을 멈추고 순수하게 궁금해하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청소기 한 번 안 돌렸어? 라고 쏘아붙일 때 남편은 당신은 내가 노는 것처럼 보여? 라고 맞받아치기 쉽습니다. 이게 최악의 대화죠. 대신 이렇게 질문해보는 겁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뭘 도와주면 기분이 좀 나아질까?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퉁명스럽게 오늘 저녁 뭐야? 라고 물을 때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라고 쏘아붙이는 대신 오늘 뭐 특별히 먹고 싶은 거라도 있어요? 시장 갈 때 사오게라고 질문으로 답하는 겁니다. 판단은 벽을 만들고 질문은 다리를 놓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너가 아닌 나를 주어로 이야기하는 나 전달법입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라는 말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비난의 화살이 됩니다. 상대방은 방어하거나 반격하느라 내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죠. 대신 나를 주어로 바꿔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속상해. 당신이 늦게 들어오면 나는 걱정이 되고 외로워.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비난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전달받게 됩니다. 내 마음을 솔직하게 보여줄 때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하루에 딱 5분 딴짓 금지 대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저녁 식사 후든 잠자리에 들기 전이든 딱 5분을 정해서 그 시간만큼은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끄고 오롯이 서로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 느꼈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동안에는 절대 말을 끊거나 충고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남편들은 특히 아내 이야기에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아내들은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을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말을 가장 인색하게 합니다. 오늘 끓여준 된장찌개 정말 맛있었어. 고마워, 아까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해서 미안해. 나이 드니 당신밖에 없네. 사랑하오. 처음에는 닭살 돋고 어색하겠지만 의식적으로라도 하루에 한 번씩 표현해보세요.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은 부부 사이에 가장 잘 들어맞는 말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들은 부부라는 이름의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예금과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자꾸 과거를 소환하는 겁니다. 당신 30년 전에도 그랬잖아. 과거를 붙들고 있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나간 일은 과감히 놓아주세요. 대신 오늘 함께 웃을 수 있는 일, 내일 함께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여보, 우리 다음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이라도 손잡고 걸을까? 우리 손주들 데리고 갈 만한 좋은 데가 있다던데. 한번 알아볼까? 이렇게 미래를 함께 그리는 대화는 우리 관계가 여전히 살아있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있는 배우자의 얼굴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깊어진 주름과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속에 우리가 함께 걸어온 수십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왼수일 수도 있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내 마지막을 지켜줄 유일한 사람, 나의 동반자입니다. 오늘 저녁 TV 리모컨 대신 배우자의 손을 한번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배운 대화법 중 딱 하나만이라도 용기 내어 실천해보세요. 어색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그동안 당신도 참 애썼다고. 그 한마디가 그 작은 시작이 꽁꽁 얼어붙었던 서로의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봄날의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